탈출기라는 작품, 아주 재밌는 작품이 등장했어요. 탈출기. 이거 정말 명작이에요. 자, 이 탈출기는 그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최서에 나왔죠. 작가부터 볼까요? 최서에. 자, 이 최서에는 32살에 죽어요. 정말 일찍 죽었죠. 요즘 32살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서에 너는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최서에. 뭘 알아야 돼? 체험문학이라는 거. 이걸 모르면 여러분 간첩이에요. 국문과 다녔는데 최서해가 무슨 문학이냐 했는데 몰라. 그럼 정말 이해가시죠?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서해는 보세요. 체험문학인데 기아, 배고픔, 사륙으로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 신경향파입니다. 신경향파라고 그래. 이런 작가를 신경향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프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제 하여튼 그거는 카프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여러분 너무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학송이고 서해고요. 자, 여기 보면 빈농, 가난한 농사 짓는 집안에 태어났죠. 부두 노동자부터 여러 역할을 했어요. 밑바닥. 그래서 그의 문학의 바탕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특히 탈출기가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박도래 지금 홍염이 있는데 이 탈출기는 어떤 그 채로 되어 있느냐? 어떤 채로 되어 있어요? 편집을 해요. 일단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 소설은 이제 소설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흥미를 유발해요. 자, 소설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소설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액자 소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두 번째가 편집을. 자, 이게 흥미를 유발. 왜 흥미를 유발하느냐? 내가 어쩌고저쩌고 어디를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했다. 거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어.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흥미 있어 없어요? 이야기를 막 읽는데 그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액자 소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액자 소설. 두 번째 편지글. 자, 편지글은 안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나는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고 있다라는 막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안부 인사가 나오고 나서. 자, 이런 걸 통해서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액자 소설과 편집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적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작가를 신경향파 작가라고 하는데, 자, 신경향파. 자, 빨리 쓰세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정말 재밌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여러분이 이 과목이 재미없다면 전과하셔야 돼요. 너무 재밌는 과목 아니에요. 신경향파 소설이 뭐냐? 자, 이 신경향파 소설은 식민지 시기에 빈궁, 가난함이죠. 이 빈궁의 문제를 가난함의 문제죠. 관념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자, 이 신경향파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이 신경향파는 어떤 개인의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원인을, 자, 끝까지 규명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규명하지 않고 어떤 사회에 대한 적이, 안 좋은 감정이 적이란 말 쓰잖아요. 적의, 사회에 대한 적의, 자, 사회에 대한 적의를 수상적, 그다음에 관념적, 즉흥적, 관념적, 즉흥적, 그다음 폭력적으로 그려요. 폭력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작가를 뭐라고 하냐? 신경향파 소설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규명하지 않아요. 문제는 끝까지 안 들어가, 파고 안 들어가. 읽어보면 그래요. 이제 빈궁의 문제를 다루긴 다루는데 왜 이렇게 내가 빈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다뤄.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그게 신경향파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이 탈출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탈출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 탈출기는 간도로 이주해서 이건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탈출기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쓸까 그냥 간도로 이주하여 간도로 이주해요. 그래서 이제 극도의 빈궁에 시달리다. 아주 극도의 빈궁이 뭔지 알겠죠?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사회운동에 투신해요.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된 이유를 쓴. 자, 아까 편지글이라고 했어요. 자, 편지글 좀 더 유식하게 뭐라 할까요, 여러분? 편지글 좀 더 유식하게. 네, 그렇죠. 서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부는 좀 더 유식하게 하는 공부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가 편지글이라면 이건 한 고등학교 정도. 서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냥 있어 보이지 않나요? 편지글이 있어 보여요. 서간체 소설이 있어 보여요. 서간체 소설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게 다예요. 뭐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면. 근데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이제 써놨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편지의 목적이 뭐냐? 탈가 이유예요. 편지를 쓴 목적. 탈가, 이 벗을 탈자 집가자 한자로 씁니다. 탈가.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죠? 한자. 탈가의 이유. 그래서 내가 왜 집을 떠났냐 이거죠. 자, 그게 뭐예요? 절박한 생활과 새세계 동경. 자, 탈가 이유는 뭐냐? 절박한 생활. 절박한 생활. 과 뭐라고요? 새로운 세계를 뭐한다? 동경한다. 이게 탈가 이유예요. 자, 이해가시죠? 절박한 생활과 새로운 세계를 동경한 것이 이 탈가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너무 잘 써놓은 거기 때문에 뭐 다 읽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자, 보세요. 김군 시작되죠. 김군 동그라미 적으세요. 김군. 제일 처음에 62쪽 보면 김군으로 시작돼요. 김군 나오죠. 그래서 김군 하면서 시작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박군의 편지 안에 김군의 편지가 인용된 거예요. 이건 알죠? 박군의 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박군의 답장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군의 편지를, 그러니까 박군의 답장 목적은 아까 이야기했죠. 탈가 이유. 그러니까 김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군에다가 수신자라고 써보세요. 수신자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걸 받는 사람은 우리가 수신자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좀 지우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수신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삼자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회답하지 못했다. 물론 군의 충정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군의 탈가를 찬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나 뭐 이렇게 막 저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63쪽 보세요. 이걸 제가 다 읽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볼까요? 제일 마지막. 김군, 내가 고향을 떠난 건 5년 전이다. 이것은 군도, 그러니까 군이라는 것은 그대의 군자입니다. 이 한자에서 이 군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임금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대. 여러분 이 아세요? 이 머리에 있는 이 말고 이라는 게 너이자인 거예요. 너이자. 이 너이자 혹시 이게 이 아세요? 여러분 왕의 남자 알죠? 영화 왕의 남자 몰라요? 왕의 남자 있었는데 예전에 영화. 이 왕의 남자의 원제목이 이었어요. 왕의 남자의 그래서 그 남자 두 명 있잖아요. 줄타기 하는 그 가무성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가 너이자입니다. 이도 이제 너를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하여튼 김군,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5년 전이다. 군도 아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 어머니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든 몸이 새 힘을 얻을까 해서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해서 떠난 거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천부금탕. 말이 좀 어려운데요. 4번에 설명이 나옵니다. 각 줄을 보시면 하늘이 준 좋은 땅,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게 이제 이상했어요. 내가 간도를 가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아내도 기뻐했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활기로 왔어. 김근 이제 3번 보세요. 그러나 나이 이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간도에 들어서서 한 달이 못 되어서 거친 물결은 새 생명. 예. 여기 이제 나오죠. 그 6번에 살아있는 넋이 있는 생명 기탄 없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거친 물결.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했는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한 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 수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진화에는 중국인을 가리켜요. 밭을 도조나 타조, 그러니까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돈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판을 걷고 나서 가지고 밑에 나오죠. 네 번째 단락쯤에. 그래서 이제 뭐 입에 풀칠하게 살았는데 H장에서 나를 온돌장이 이런 것도 했고요. 갈아입을 의복이 없어서 숯검정이 꺼멓게 붙은 의복을 벗을 새가 없었고요. H장은 좁은 곳이다. 구들 고치는 일도 있었고 어머니 아내는 싹방아를 찍어요. 싹방아란 말 들어보셨죠? 그 밑에 나오지만 그 싹을 받고 찧어주는 방아예요. 강가에 나가서 부스러진 나뭇개비를 주워 연명했어요. 나는 이때부터 무서운 인간고를 느꼈다. 넘겨보세요.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넘겨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막 힘들게 사는 상황이 나와요. 배도 굶고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와요. 내 아내는 그 66쪽의 밑에서 한 5줄 보세요. 별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순종형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순종. 아내의 순종은 전통적 여성상. 맞죠? 아내의 순종이 전통적 여성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남편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내의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부끄러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67쪽 볼게요. 그래서 둘째 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머리를 몹시 때렸다. 이때 나에게는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 거짓말로 생각되었다. 그 말을 격언으로 믿고 온 나는 그 말에 도리어 의심을 품게 되었고 부인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굽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굽는 게. 자, 한 번은 그 밑에 찾으셨어요? 그 67쪽에 한 10째 줄 정도 내려와 보세요. 한 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 앞에서 아내가 이제 이때 임신한 거예요. 아내가 배가 남산만 했어.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나겠어? 보통 사람은 이 아내가 나 모르게 뭘 감춰서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자, 이게 뭐냐? 아내의 비밀이에요. 참 이게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뭐냐? 저기다 쏘세요. 아내의 비밀. 그 다음에 남편의 오해. 자, 알고 보니까 뭐 했어요? 귤껍질이었죠. 귤껍질과 눈물. 아내가 임신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귤껍질을 먹는 거예요. 귤껍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손에 쥐었던 것을 집어넣어요.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야 몰래 나눠 먹누? 옆에 내랑 그런 것이구나. 그러나 설마 나는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했다. 아내는 말없이 하다가 나갔죠? 아내가 나간뒤 아내가 먹다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졌어요. 싸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에 뒤져대니 벌건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걸 집었죠? 뭐 했어요? 귤껍질.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귤껍질.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뭐냐, 남편이 찾은 게. 그래서 거기에 배 먹은 이자국이 났어요. 눈물이 개었죠. 이 얼마나 그 남편의 입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 먹고 싶으면 배가 고팠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귤껍질을 주워 먹을까? 더욱이 몸 비자는 이게 임신한이라고 써보세요. 몸 비자는이 요즘 말로 임신한이에요. 그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아내는 나는 의심했구나. 이놈이 어찌하여 그러한 아내에게 불평을 품었는가. 나 같은 간악한 놈이 있으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사는 이야기 나오죠. 뭐 대구 장사도 하고 두부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두부로 끼니를 달래는 이야기도 나와요. 신두부, 두부가 뭐 하다 보면 시잖아요. 신두부로 끼니를 달래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거기 그 68쪽에 4번부터 보세요. 세월은 우리의 여름을 항상 주지 않았다. 소풍이 불고 서리가 내렸다. 찬 기운은 헐벗은 우리를 위협했다. 가을부터 대구어 장사를 시작했다. 69쪽.
3원을 주고 대구 10마리를 사서 등에 지고 산골로 다니면서 콩과 바꿨다. 그러나 대구 10마리는 등에 질 수 있었으나 대구 10마리를 주고 받은 콩 10마리는 질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3, 40리. 여러분 심리가 4km인 거 아시죠? 심리가 4km예요 일반적으로. 1시간 걸어가는. 3, 40리는 걸어서 한 서너 시간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뭐 2마리씩 사흘 동안 좋았다. 우리는 10마리 되는 콩을 잡은 사람은 두부 장사를 했어요. 아내 나는 맷돌질을 했고 무거운 맷돌 돌리고 나면 팔이 떨어지는 듯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하면서 이제 슬펐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5번에 나오는 이야기. 5번은 이제 다음 때 넘기면 이게 뗄나무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뗄나무 구하기라고 써보세요. 5번 이야기가 뗄나무를 구하는 이야기가 5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겨자 먹기로 이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두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엔 뗄나무가 없다. 나는 낫을 들고 떠난다. 내가 낫을 들고 떠나며 산후 여독으로 신음만 안 해도 낫을 들고 따라 나선다. 어머니야 나는 굳이 만류하나 아내는 듣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뗄나무 캐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보시면 아시겠죠? 요즘에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겨울이 깊어가고 기아의 고통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71쪽 6번 김군 이러구러 겨울은 깊어가고 기아는 박두했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쪽 보세요. 72쪽 거기 이제 한 세 번째 단락 정도 보면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해서 충실하였다. 나오죠? 어디까지나 충실하려고 했다. 내 어머니, 내 아내까지도 뼈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노력으로 살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이거 나왔죠? 세상이 속였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거기 밑줄 좀 쳐볼까요? 그러나 다음에 세상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73쪽 보세요. 73쪽.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조금 이제 필기를 좀 할 건데, 자, 이 사람은 체험문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 체험은, 자, 누구의 동향이냐? 바로 그 위에다 쓰세요. 최서해적 동향입니다. 자, 또 하나는 궁핍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이 궁핍을 통해서 울분을 겪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슨 경향파다? 신경향파.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궁핍해. 근데 궁핍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궁핍한지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박영희라는 사람도 신경향파거든요. 그래서 이 박영희적 경향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걸 포인트를 맞추냐? 이념에다가 포인트를 맞춰. 박영희라는 작가가 유명한 또 신경향파 작가인데, 이 박영희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춘다? 이념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난에 대한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3쪽을 볼게요. 73쪽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김군, 나는 더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뭐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다. 나왔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됩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이 자세한 건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75쪽으로 가면 작품 해설이 나오는데, 체험의 소설과 독서의 체험, 최서의 바로 읽기라고 나왔죠. 최서의 생애에 나옵니다. 그 밑에 찾으셨나요? 최서에는 이제 그 고개 하나 넣으면 바닷가이고, 서에는 호도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새벽 바다에서 유래했다는. 그러니까 서자가 새벽 서자고요,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한자를 보십시오. 새벽 바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부모 스라라는 것은 원래 무릎 아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스라의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무릎 아래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하여튼 이 스라에서 누이와 더불어 성장했고, 어머니가 35세에 태어난 그는 훗날까지 늙으신 어머니의 효성이 컸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어. 10살 때. 살기는 힘들어져요. 나라를 등지는 사람, 수학교 다니는 것만 알려진 그는 동경 유학생들이 문단을 건설하던 시기에 학력이 없다고 말했어요. 부친에게 배운 한문 실력이 뛰어났고요. 독서광, 문학소년. 14, 15세에 여기 보면 신소설을 사다 읽었어요.
최삼선이 만든 청춘지 현상문제 투고, 청춘에 실린 이광수의 초기 소설 매일 신부 연재된 무정, 이런 걸 읽었단 말이에요. 이광수와 편지를 또 교환해. 그러니까 춘원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18세 나이에 이광수의 소개로 산문시 3편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돈을 긁어내 학지광을 샀다. 나는 길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학지광을 펴서 내 글을 읽고는 좋아했다. 읽어도 싫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학지광을 찾아오는 벗들이 보기 쉬운 책상머리에 놓아두고 보아달라는 표를 은근히 보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넘겨보세요. 76쪽에 그 두 번째 단락, 가족과 함께 고향을 등지고 두만강 건너 간도에서 보낸 방랑의 흔적은 남아있죠. 간도 시절 5년간 일기 외에 변변한 글 한 줄 못 쓰고 어렵게 살아온 그는 회령에서 노동자 생활했죠. 그런 말도 나오죠. 상당히 힘든 상황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소설에 나온 거고, 빈곤의 서사, 탈출의 서사. 서사는 이야기라고 쓰세요. 이야기를 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란 말 있죠? 이야기.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삶을 쭉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 이게 또 정말 좀 슬픈데, 어떻게 죽냐? 굶어 죽어요. 1932년에 그러니까 이제 위문 협착증으로 사망. 위문 협착증이 뭐냐면, 위 있죠, 위. 우리 몸에 위 있잖아요, 스토머크. 위가, 위에 문이 협착, 달라붙어 버려. 위문 협착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 작가고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신경향파는 했고 현실에 순응 안 하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인물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이 채소에는 만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만주 체험. 자, 이 작가의 만주 체험이 작품에 생동감을 줍니다. 작품에 생동감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만주 체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것이 이제 작품에 생동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작가에게 체험의 의미는 중요하죠. 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77쪽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데 그 밑에 이제 이육사 저항 시인 나왔죠. 강경애 뒤에 나올 거예요. 소금, 백신의 등 전자라면 채소에는 다르다. 궁핍을 견디다 못해 막 북만주로 갔던 그만큼 체험을 선행하는 사상이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박군처럼 서해는 살아남기에 무슨 일을 했어요. 일제 식민 정책으로 조선에서 견딜 수 없어 고향을 떠난 부류가 절대 다수였죠. 서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만주 체험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자, 아내나 어머니 등 여성상은요 전통적 또는 부차적 인물로 평가돼 주목하지 못했지만 최서의 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이 부각된 이면에 아내와 어머니 등 여성 인물과의 심적 관계가 없다면 서사 전개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자, 초기 소설의 아내는 남성 주인공과 함께 많이 등장한 인물. 아내는 대부분 말이 없고요. 순종하는 여인,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회 현실의 반영, 서해 자신의 심미관, 약한 여성을 선호한다고 고백한 바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남성적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거고, 아까 그 귤약이 나왔죠? 그 밑에 보세요. 탈출기에서 임신한 아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귤 껍질을 주워 먹다가 들켜서 미안해하는 눈물겨운 정경은 아내의 착하고 순진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요. 마지막 문학사적 의의 있죠? 간도체험. 탈출기에도 다양한 작품이 나온다. 고국, 주인공 나운심 나오죠? 또 등장을 하고요. 여러 작품에서 이제 이런 또 박돌의 죽음이라는 작품도 나오고요. 거기 그 79쪽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 외에도 간도 이주민의 빈궁한 삶과 억울한 죽음을 통해 계급적 갈등과 저항을 그린 박돌의 죽음, 물난리로 아기와 아내를 연달아 잃은 후 모순된 현실을 원망해 강도가 되는 과정을 그린 큰물 진드. 여러분, 큰물이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 홍수를 실제로 북한에서 쓰는 말이 그 큰물이라고 해요. 실제로. 북한은 여러분 재밌는 게요.
순 우리말로 이렇게 글을 써요. 여러분 북한 말이 재밌는 게 하나 알려드릴까요? 스킨 로션. 여러분 스킨 로션 이거 뭐라고 하죠? 북한 말로? 스킨 로션 몰라요? 살결물이라고. 살결에 바르는 예쁘지 않아요? 살결물 이게 북한 말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넥타이는 뭔지 아세요? 목댕기. 목에다 이렇게 댕기를 달았어요. 목에다. 뭐 이제 코너킥을 부석차기 뭐 이런 건 아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북한의 말들이 되게 순 우리말로 이렇게 쓴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학년 올라가시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홍수진디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게 다 체험 문학이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예 소설의 가치는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79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부터 이와 같이 다음에 서예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는 거기 밑줄 좀 치세요. 만주로 이주해 간 조선인들의 실상이 드러나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그 감정과 의식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최서의 문학이다. 그래서 최서의 문학은 체험 문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최서의 작품에서 한 5가지를 좀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디다 적냐면 아무데 여백에 제일 앞에 보면 최서의 사진 나오는 거 있죠. 최서의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왼쪽에 여백 있나요? 최서의 사진 왼쪽에 거기다 좀 5문제를 써보세요. 첫 번째는 자 이 소설 아주 쉬워요. 이 소설의 형식적 특징과 유사한 글의 종류는 뭐 이렇게 이제 만약 문제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1번 일기, 2번 편지, 3번 극본 뭐겠어요? 네. 이런 거 틀리면 맞을 게 없어요. 이건 맞으라고 내는 저도 못 먹나 이런 옛날에 CF 있었지 않습니까? 맞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작품에서 탈가한 주인공. 자, 탈가한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김군, 박군, 이군, 서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누구겠어요? 만약에 김군하고 박군이다. 박군이죠. 왜? 지금 박군이 김군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아까 수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박군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서 찾아간 곳. 이거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 평양, 간도, 상해 임시정부 뭐겠어요? 간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간도 H촌이죠. 정확히 말하면 간도 H촌인데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간도만 알아도 돼요. 간도 H촌인데 간도입니다. 그래서 이 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그 일제 치하에서 그 우리 백성들이 많이 간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도를 그 주제로 쓴 시가 이육사의 작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육사의 작품 중에 이육사 아시죠? 이육사 몰라요? 이육사의 작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청포도요? 절정이 있어요. 절정. 이 이육사의 절정에 보면 정말 이육사가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요 이야기만 제가 써드릴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의 갈겨. 매운 계절에 채찍의 갈겨. 그럼 이 강의를 하려면 해요. 이 작품 막 그 시나 이런 걸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뭐 보고 읽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요거만 제가 써드릴게요. 휩쓸려오다. 서립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방송에 안 나온 건데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서리빨 칼날 찐 그 위에 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간도 이야기예요. 맞아 들려요. 매운 계절의 채찍 일제 탄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매운 계절의 채찍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겼어. 북방으로 왔어요. 간도로 온 거죠. 근데 간도는 하늘도 지쳐 끝난 고원이에요. 거의 꼭대기 끝부분에 있어. 한계 상황이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온돌장이 했었죠. 온돌장이 뭐 만약에 두부장수, 대구장수, 반동사 이렇게 나왔다. 반동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뭘 돈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서 아까 힘들다고 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주인공의 굶주린 아내가 이 단골 메뉴 지금 시험에 부엌에서 몰래 먹다 들킨 것은 부엌에서 굴껍질, 사각껍질, 바나나 껍질 막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몰래 먹다 들킨 것은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는 게 정말. 왜냐면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보려고.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굴껍질 알지. 이거 안 읽으면 사과껍질 답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은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뭐 그렇게 푸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작품을 쭉 읽으시고 이제 방송 강의, 제 강의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탈출기도 끝냈고요. 자, 강경의 소금을 조금 볼 수 있으면 봐야겠다. 소금을 좀 보죠. 소금 4장. 아니 4장 맞죠? 4장 소금 9시까지니까 빨리 해야겠네. 소금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금은요 일단 1934년작. 일단 1934년작. 그 강경의 사진부터 보면 쓰세요. 1934년작이고, 자 간도, 이것도 간도예요. 이주민의 고난사를 중심으로 이제 쓴 작품이 바로 강경애의